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구현 국조실 국무 1차장께서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 1차장입니다. 오늘은 방류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어떤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 선상에서 현재 그 이후 어떤 상황인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 방류 관련 데이터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이 현재까지도 계획대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0에서 200 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고,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출 지점에서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역시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도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 치수구에서는 약 7.5에서 8.2 CPS, 그다음에 상류 수조에서는 4.8에서 5.2 CPS, 그다음에 이송 펌프에서는 4.8에서 5.8 CPS 방사선 감식에 측정된 수치입니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 세제곱미터, 또한 해수 치수량은 시간당 약 15,000 내외 세제곱미터가 측정되고 있고, 이 역시 계획 범위 내외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약 2,000 세제곱미터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89억 베크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훈 해수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8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76건, 금년 누적 6,471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80건, 금년 누적 3,928건이며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김포시 소재 6판장 각 한 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72건을 선정하였고 1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11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8월 2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 금년 누적 3,43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 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한 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2척에 대해 선박 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정부는 방류 이후 가까운 바다의 5개 해역, 25개 지점, 먼바다 9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어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의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 134는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 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7.1 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의 범위로 도출되어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산업계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부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확정되지 않았던 올해 2023년에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직후 편성한 2022년 본 예산보다 약 1.8배가량 확대한 5,28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이고, 오염수 방류가 확정된 이후인 내년에는 2022년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가량 대폭 확대하여 7,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이미 국내 해역 조사 정점을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여 조사 중이며 내년부터는 정점을 243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우리 해역 바깥의 조사 정점도 올해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내년에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태평양 도서국 인근 10개 지점을 추가한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대폭 강화합니다. 올해도 정부, 지자체 직접 검사 18,000건과 별도로 민간 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9,000건을 포함하여 28,000건 수준으로 지난해 16,000건보다 1.8배 늘어난 수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사능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정부, 지자체 검사 3만 건, 민간 모니터링 2만 5천 건 등 총 5만 5천 건 수준으로 올해보다 2배가량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이어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수매 비축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신속히 지원 중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소비 활성화에 총 1,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비축한 수매 비축 예산 2,9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수매 비축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3,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우선 수산정책 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 4천억 원에서 내년 4조 1천억 원으로 약 7천억 원 가량을 확대하고 어업인, 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 원씩 상향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재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께서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입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하여 9월 22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총 13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 기관은 서울 등 6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검사기관 등 총 11곳입니다. 참여 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과 학교 및 군부대 급식 담당자, 맘카페 회원 등 약 260여 명이며
차수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교육과 검사 현장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방사능 개념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영상물을 시청하고 이후 검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검체 분쇄 등의 전처리 과정,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과정,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을 참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경기 광주 지역의 영양사, 대학생과 군부대 급식 담당자 등 109명이 6회에 걸쳐 현장 체험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엄격한 방사능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정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국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평상시 접촉이 용이하지 않았던 방사능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그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체험에 참여하는 대상은 학교와 군부대의 급식 관련 종사자를 비롯해 중고등학생 등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약 260명의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품 관련 직종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교육에 참여하게 됐고요. 먼저 체험자들은 방사능 안전관리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방사능에 관한 무분별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접하며 이해도를 높입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와 저희가 약 8만 건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준이 초과된 검사 그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산물은 정말 안전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일본 방사능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의 방문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에 대해 궁금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시간이고 아마 여기 체험자들은 방사능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몇 개 현에서 나오는 것은 수산물이 금지가 되겠는데 그 몇 개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8개. 맞았습니다. 예전에 완전히 다들 열심히 잘 보고 계시는데 교육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한 후 실제 방사능 검사 현장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로 각 지역의 수입식품 검사소에서 수거한 방사능 검사 시료를 확인합니다. 그 후 각 시료를 전처리한 후 밀봉하여 방사능 기기실로 이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기계에 시료를 넣어 검사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방사능 검사가 얼마나 꼼꼼히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한 방사능 안전관리 내용은 SNS나 블로그에 올리며 국민들에게 엄격한 방사능 기준과 철저한 검사의 실제 모습을 공유합니다. 이제 위에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실제 견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 기기도 볼 수 있었고 전처리가 시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방사능 안전관리 국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 식약청을 포함 전국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11개의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지금처럼 방사능 검사에 대한 현장 체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